머리는 그냥 묶어야겠다.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준비가 끝났습니다. 책상 앞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저희는 오늘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호스트를 하는 날이어서 회의방을 제가 열 거예요. 이미 어제 9시 회의를 예약을 걸어놓고 선배들께 링크를 보낸 상태고요. 이제 9시에 딱 맞춰서 선배님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재택하고 싶다. 자, 아이템. 선배는 뭐예요, 이번에? 저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서영 선배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신차 발표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행사를 팔로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들 틱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저는 아닌데요. 맨날 회사 나오는데요. 그래서 집콕러드를 위한 앱을 네.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선배는요? 나? 네. 내가 왜 발제를 해? 나 팀장인데. 어이가 없네. 갑자기 팀장님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 스케줄을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혜준이는 언제 출근해? 출근 안 하려고요. 스케줄표 보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 받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회의는 끝! 감사합니다.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 개강일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대학은요, 중간고사도 폐지됐고 수능도 사상 처음으로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공포가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실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을 넘었어요.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65만 건이 최대였는데 이걸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외신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기사나 칼럼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를 뜻하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떴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스테이 앳홈 이코노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집콕 경제, 방콕 경제, 집코노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콕 경제 시대에 주목받는 기업으로는요,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있겠죠. 또 배달의 민족, 우버이츠,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도 더 많이 사용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딩 회사들도 새로운 경제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 중에서요, 미국에서 단연 핫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줌입니다. 줌은 수많은 앱들 중 최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이 회사의 주가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최대 코로나 수혜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상회의 앱은 많이 있잖아요. 뭐 스카이프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행아웃, 웹엑스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이렇게 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줌에는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또 스카이프는 회원가입을 해야 참석이 가능하지만 줌 초대자는 회원가입 없이 앱만 설치하면 화상회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조작 방법도 간편해요. 화면 전체 녹화가 가능해서 모든 강의 내용을 녹화하고 바로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고요. 줌 채팅방을 이용하면 각종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파일들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스케줄을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팅이나 강의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스카이프는 무료로 시간 제한이 없지만 줌은 한 번 접속하면 40분 단위로 시간 제약이 걸린다는 점은 좀 번거로움 중에 하나겠죠. 줌은 아직 무료로 100명이 최대 접속 인원이에요.
그러나 이 수용 가능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스카이프와 줌 모두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다 가능하고요. 줌은 추가적으로 리눅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줌의 직관적인 서비스와 간편함 때문에 많은 화상회의 앱들 사이에서도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만으로는 유행이 되기가 쉽지 않죠. 에릭 유안 CEO가 줌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영 철칙 중에 하나는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의 줌 붐이 유행에 가장 민감한 10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이 줌 앱을 재미와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상 배경화면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폭발하고 있고요. 화상으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10명 이상의 그룹 영상통화, 가상 술자리, 미국에서 유행하는 Never Have I Ever 이라는 게임이 Never Have I Ever Left Quarantine 이라는 게임으로 변질이 돼서 유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재택 클럽 문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저 또한 헬스장을 못 가고 밖에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을 보고 줌 앱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도 앱을 통한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2011년 중국 이민자 출신 에릭 위안에 의해 만들어진 줌은요. 매일매일 사용자 이용량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줌이 스냅챗과 틱톡처럼 더 많은 효과와 필터를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줌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정부기관이 줌을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성이 확보돼 있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줌 웹캠을 통해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해킹할 수 있다는 취약성 문제가 있자마자 줌은 즉각적으로 안정성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학교들이 당분간 온라인 강의로 계속 수업이 진행될 텐데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신 선생님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한 반에 있는 학생 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상 카메라를 꺼놓고 수업을 듣는 척하는 학생들도 생긴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출결 파악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화질이나 연결 상태 개선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대면 접촉을 줄인 언택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는 상관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그 추세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줌의 흥행을 봐선 앞으로 언택트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개발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할 IT 기업들이 있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합시다. 또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빠르게 IT 소식 받아보세요. 통빠! 선배는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 나? 모범생.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아유, 좋죠. 어디야 지금? 집도 아니지? 집 아니. 집 목 아프 때문에 목소리도 괜찮은데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영양제 아니야 영양제?